전북 지역에서 가족 모임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은 가족 간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북도 내 식품위생업소 위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가 영세 소상공인 부채에 대해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던 신도를 둔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북 지역에서는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진철 기자, 정읍에서 모녀가 자가격리 마지막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2명이 격리 해제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명 모두 코로나19 검사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정읍 89번, 90번 확진자로 모녀 관계입니다. 지난 12일 무주 12번 확진자와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정읍 91번 확진자는 정읍 90번 확진자와 자매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6일 정읍에서 가족 모임을 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북 지역에선 일주일이 넘게 가족을 통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족을 매개로 한 확진자는 김제에서 29명, 정읍에서 17명 발생했습니다. 25일 저녁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전북 지역에선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정읍 각 3명, 익산 2명, 김제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박 기자재 기술 개발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가 군산 지역에 조성됐습니다. 전북도는 2018년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센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 등 총 사업비 197억 원이 투입되며 센터 건립과 핵심 모듈 장비 등 시험 인프라 17종이 구축됩니다. 전북도는 국가공모사업에 한국판 뉴딜 사업 등 1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산업은 첨단 나노 소재 부품 사업화 실증 기반 고도화 사업과 농생명 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 촉진 지원 사업 등입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4건의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9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이런저런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잠긴 여행사에 돈 벌러 간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연매출 제로인 본업을 내려놓고 막릴로 생계 유지에 나선 겁니다. 저희는 지금 감소 폭이 100%예요. 그래가지고 농사할 때 거기도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거기도 좀 가고 시내 또 뭐 회사에서 막노동도 좀 하고.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계속되면서 빚더미에 앉는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86조 원으로 직전해보다 무려 47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부채 감당을 못해서 목숨을 끊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나서 대출 이자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원금 상환도 유예하는 지원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이자 감당이 어려진 소상공인들한테 2년 정도 이자를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를 좀 시급하게 만들어서. 전북 지역 소상공인협회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모든 소상공인으로 적용하고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은 100%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채용 시 이전 기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지역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 가산점 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지역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조재판부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던 신도를 둔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조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새벽 1시 40분쯤 군산시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B씨의 옆에서 자던 다른 교인도 A씨의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 춘향골 복숭아가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확되는 복숭아는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복숭아로 노지 복숭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출하돼 6월 초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당도는 12브릭스 이상으로 가격은 2.5kg 상품이 최고 7만 원 선입니다. 남원 춘향골 하우스 복숭아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고 매년 50톤가량 생산해 10억여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서 나는 복숭아는 이 식감도 좋고 당도도 좋고 그래서 맛도 좋고 부드럽고 그래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고창군에서 현재까지 318건의 토지 관련 재산권이 재주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올해 들어서 1,400여 건의 관련 사항을 접수해 318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과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전북대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코인 갤러리 게시판이 개설되면서 대학생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머리가 뜨거워진다, 코인 이름만 보고 사지 말라는 등의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한 조사에서 대학생 4명 중 1명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6%가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52.9%는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는데요. 긍정적이라고 답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이어 투자 금액과 방법 등 진입 장벽이 낮아서 31%,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19%, 계층을 뛰어넘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은 물론 주부들까지 가상화폐 열풍에 동참하면서 사회적인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가격 변동 폭이 큰 데다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면서 수시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직장마저 그만두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반 주부들 사이에서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투자 이전에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전성이 확보됐는지 반드시 파악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등을 채무 변제와 도박 비용으로 사용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 자금과 합의금 등으로 9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구비 횡령과 논문 제1저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결정하자 전북대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전북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학교 징계위원회는 최근 A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전북대는 징계와 별도로 해당 교수를 학부 강의에서 배제했습니다. 김제시가 친환경 전기 굴착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제시는 7억 7천만 원을 들여 3.5톤 전기 굴착기 38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사업자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 굴착기 제조사와 구매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제조사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기 굴착기를 민간인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매연과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하여 탄소 제로화에 실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수수와 같은 볕과 작물을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진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이 고창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4일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단의 합동 예찰 결과 알에서 깨어나 옥수수 속잎을 갉아먹는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1일과 14일에도 고창군 대산면과 상하면에서도 열대 거세미나방이 발견됐다며 예찰단의 집중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대 거세미나방은 검역관리 병해충으로 식물의 속잎을 집중적으로 갉아먹으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원시는 가축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각종 장비와 약품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더위를 식혀줄 안개 분무기와 지붕 스프링클러 등의 장비를 구입하면 50%가량을 보조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7억 원을 들여 160여 축산농가에 880대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일 약품 구매비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고창소방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폭염 대응 119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약 5개월입니다. 고창소방서는 구급차 6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얼음조끼와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폭염 대응 장비 9종을 구급차에 비치했습니다.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5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놓치면 10월에나 다시 순서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또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약 마감은 6월 3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